많은 분들이 자기를 경영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자기를 잘 경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자기 개발, 자기 경영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강의의 수준이 좀 낮은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도대체 뭐에 집중하면 좋은가, 또 무엇을 조심하면 좋은가를 얘기를 좀 들으시면 어떨까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이제 그 제 소개인데 그 과거에 제가 이제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옛날에 했던 일들, 예, 그 했던 일들 중에 저는 음, B2B라고 그러죠. 예, 보통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되게 멋진 일이었어요. 예, 코로나 대상으로는 그 일만큼 또 위험한 일이 없죠. 예, 지금은 B2B가 아니라 어떤 시대예요? B2C의 시대이죠. 예. 만약에 저기 우경아 대표님이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 뭐 하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큰 기회처럼 보이죠.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고객들 다 놓칠 수도 있고요. 그 계획 하나 어그러지면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2B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는 매출이라면, 예,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익이죠. 예, 이익.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죠. 가치.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가 중요하죠. 저도 이제 그런 경로를 타고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이런 기업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돕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예, 이거 최근에 제가 쓴 책이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과정이 하나가 이제 이 이른 기업 CEO 경영 스쿨. 이거는 이제 어떤 브랜딩, 그 다음에 전략. 뭐로서? 이렇게 하면 경영자로서. 예. 이게 좀 필요하죠.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6주 동안의 콘텐츠를 합니다. 예. 콘텐츠는 뭐 어떤 게 콘텐츠일까? 내 고객이 누구지? 예. 고객의 문제가 뭐지?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뭐지? 이게 상품이 나오는 거죠. 책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게 더 중요하죠.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누구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는 본인에게 때로는 자원일 수도 있고요. 자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업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나만의 콘텐츠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우리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분은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저거였어요. 나연구소. 그때도 나, 지금도 나, 앞으로도 나. 저분에게는 나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럴 겁니다. 이런 얘기 듣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 휘청대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곤조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경아 대표가 성공한 이유는 처음부터 나, 지금도 나, 앞으로도 나. 네,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나는 너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고객이 누구지를 찾고 하는 과정은 이거는 코칭으로 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요 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예. 돈 버는 방식. 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콘텐츠가 없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뭐 책만 쓰면 될까요? 그러면 그 쓴 책이 내 콘텐츠인가요? 그러면 내가 쓴 책대로 살고 있나요? 이런 질문 들어가면 어때요? 골치 아프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의 콘텐츠를 정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기업을 한 다음에 뭐 내가 콘텐츠가 있네 없네를 따지다 보면 갑자기 어딘가에 돈을 내서 콘텐츠를 사올 수도 있고요. 남의 콘텐츠를 베껴올 수도 있고요.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면 남들이 콘텐츠 만드는데 내가 좀 안다고 가서 시급받고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프로시어 과정에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3개월 스타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각각 요 4개, 3개 과정을 다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할인하고 3개월 한꺼번에 해서 275만 원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으시고 3개월 동안에 해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지 말고 덮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제가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10시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10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혹시 우리 우경화 사장님 나연구소에서도 밤 10시에 특강이 그런 게 있나요? 네, 보통 9시에 하는데 10시도 가끔씩 가기도 해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9시나 8시는 좀 있는데 10시는 많지 않은 시간인데 10시는 보통 4, 50대, 대한민국 4, 50대에게 어떤 시간인가? 내가 조사해 봤더니 아주 혼돈의 시간이더만 보니까 10시면 그러니까 그 혼돈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시간을 그냥 이렇게 약간 허비할 수 있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1인 기업 분들 대상으로 매주마다 10시에 경영 도서를 가지고 북특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 10시에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1인 기업 궁금하죠? 내가 지금 1인 기업해서 어떻게 성공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참 복잡하죠. 이거에 대한 그림을 2024년 기준으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10시에 줌으로 하고 있고요. 1월 2일 날 전대진 작가 아시죠? 예, 저와 함께 신년 특강 2024년 신년 특강. 이 신년 특강은요. 제가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5번밖에 안 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니까요. 신년 특강, 이 1월 달에 하는데 보통 다 연말은 바쁘죠? 예, 근데 신년에는 그렇게 바쁜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전대진 작가라고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우리 1인 기업 88기 출신이고 함께 이제 신년 특강 할 거고요. 1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서울 숲에 오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 10년 전, 한 10여 년, 15년 전쯤에 그때 이제 고민했던 뭐 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거죠. 야, 어떻게 하면 10만 명 앞에 강의하는 강사가 될 것인가? 그럼 어때요? 강사비도 많이 받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사를 높이기 위해서 뭐 별군데 가서 많이 이제 강의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은 뭐냐면 10만 명의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제가 뭘로 바뀌었냐?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경영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A를 하시겠습니까? B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우경화 사장님 톡방에 한번 올려봤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쪽 A를 보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10만 명 앞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근데 이걸 보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 한번 터지면 그냥 한 번에 훅 갈 겁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죠. 어떻게 하면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경영할 것인가. 이렇게 하려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한 번 만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축적. 이게 금융에서는 이거를 복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축적의 개념이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가 이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경영을 하려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10만 명이 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구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땐 축적과 공유와 구독이죠. 그게 지금 전기 자동차도 이런 개념이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제품을 내가 구독을 통해서 매월 비용을 내면서 쓰고 있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죠. 이런 관점이 들어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SMS고. 예,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10만 명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쉽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몇 분 들어오신 여러분들한테만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 SMS 고라는 데서 고객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전체 리스트가 보이시죠? 전체 리스트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보이시죠? 10만 명 넘었죠. 그죠? 이거 제가 10만 명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꾸준하게 한 거 여기 보면 10년 전에 데이터들 다 있습니다. 10년 전에 1인 기업하면서 데이터로 함께 했던 분들의 연락처, 이름, 그들의 정보들. 그 다음에 지금 10분 경영이라는 이제 콘텐츠를 하고 있죠. 콘텐츠를 지금은 1000개를 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톡을 통해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는 고객, 하나는 콘텐츠. 그죠? 이게 10만 명의 데이터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툴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 서비스죠. 저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구독 수익을 지금 얻어내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요. 이 글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거는 월 2만 원입니다. 월 2만 원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튜브입니다. 회원 전용이죠? 네, 회원 전용입니다. 월 5만 4천 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생 MBA 회원분들이 여기 CEO로 산다는 거 보이시죠? 이 북특강.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워크숍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다 유료로 만들었죠. 이 유료로 만든 이유는 그래도 조금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액 결제지만 이분들이 책임 있게 이 콘텐츠를 보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저는 매일 목표가 매일 하나씩 이 콘텐츠 쇼츠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쇼츠는 뭐냐면 10분 경영했던 걸 1분 안에 끝내고 있습니다. 쇼츠가 1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쇼츠는 1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분 안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각 주제별로 보고 따라오시면서 이 쇼츠를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10만 명의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다. 저랑 나누고 있는 분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 세 가지. 하나는 뭐였죠? 축적이라고 그랬죠. 축적. 네. 책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과연 책을 쓰는 것으로 내 실력을 축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권 꺼내고 한 권 뭐 만들고 그 한 권으로 내가 어떻게 브랜딩 된다 뭐 이런 기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게 꾸준히 축적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공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객들과 내가 구독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2만 원에 월 2만 원이었죠? 이거 곱하기 50명이면 얼마예요? 이거 1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1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매월 꾸준히 자동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공유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은요. 사실 일반적인 자기 개발은 남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 개발보다 저는 자기 경영을 오늘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럼 자기 경영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솔루션, 해결책, 누구의? 고객의 해결책을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미래의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니까요. 하나씩 잘 따라오면서 보시고요. 자기 경영하고 자기 개발을 저는 무슨 차이를 두냐면 게스트와 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게스트입니까? 호스트입니까? 돈일 관계. 네, 이거 세 가지는 아주 현실적인 관계죠.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효과적인 자기 경영의 수익 모델의 3단계는 뭐냐?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에 조금 현실적인 모델로 세 가지를 좀 함께 얘기하려고. 제 강의는 50분만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들어오신 분들 비디오도 여시고 질문도 던지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 듣는 걸 여기 옆에 보면 채팅창이 있죠? 채팅창에 이렇게 그리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독서 모임을 합니다. 예. 아침마다. 몇 시에 하냐면 7시에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전략 독서 모임입니다. 전략 독서 모임의 특징은 지정 도서가 없습니다. 각자의 도서를 읽습니다. 예. 보통 7시부터 7시 한 30분까지 각자 읽고 그 다음에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독서를 할 때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야입니다. 분야.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읽지 않는 거죠. 내가 정한 전략 독서, 이거 1인 기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싶은가. 그러면 전문성에 필요한 분야가 설정되겠죠? 그런 분야를 한 권씩 끝내는 겁니다. 끝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작가입니다. 작가가 어떤 방향의 책을 썼는지. 요즘은 이제 가끔 보면 책 나오는 게 워낙 많고 또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서 마치 어떤 공장 같은 느낌을 받는 책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책 쓰는 전문가, 근데 기술자 이런 책 말고 그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분야의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책을
좀 이게 보고 또 프롤로그를 좀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석을 발견하는 거죠. 보석은 뭐예요? 문장이죠. 예. 화려한 문장이라기보다는 그 책 제목의 일관된 제목입니다. 책 제목의 일관된 제목.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프롤로그를 보고요. 세 가지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프롤로그 보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인 것 같다. 그럼 세 가지 질문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북특강에서 다뤘던 게 실패에 관련된 책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니케이 신문사에서 한 30년 동안 분석하면서 나왔던 실패인데요. 23가지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큰 세 가지의 실패 요인을 얘기했던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프롤로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을 왜 썼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공은 행운이고 실패는 과학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례는 아무리 봐도 반복되지 않지만 실패한 사례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세 가지의 질문. 저는 어떤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왜 실패하는 걸까? 또 하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있어야 될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어떠세요? 세 가지 질문을 만든 건 뭐죠? 제가요, 책에 대한 독자의 관점이 아니고요. 진짜 저자의 관점으로 책을 본 겁니다. 독자의 관점은 호스트예요. 저자의 관점은 아니, 독자의 관점은 게스트예요. 근데 저자의 관점은 뭐예요? 호스트예요. 내가 이 책을 쓴다고 생각하면 어떤 주제로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질문과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목차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저자가 요구하는 주관적 관점이 있어요.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질문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른 책을 봐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라는 건데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자기 경영을 해야 됩니까? 자기 개발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게스트입니까? 호스트입니까? 이거죠. 다음 주에 제가 그 시뮬레이션 강의 때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시간이에요. 제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상담을 할 때 보면 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많이 봅니다. 간절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내가 모두 했었고 뭐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시간의 게스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초대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을 잡고. 근데 이분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분은 영원히 시간의 게스트입니다. 이분이 돈 벌 확률 별로 없습니다. 이분은 아마 급을 벌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호스트가 된다는 건 뭐죠? 이건 간단해요. 내가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 때 멘토들을 만나는 멘토 인터뷰를 합니다. 네. 멘토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 시간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누구와? 멘토와. 근데 이 습관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만나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이게 사건이 돼야 이게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내가 모르는 멘토를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멘토를 만나러 갈 때 뭘 준비해요? 질문을 준비하잖아요.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성격과는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개발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혼자 독서하고 혼자 새벽 기상하고 혼자 운동하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없어요. 단지 하나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할래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뭐가 빠졌죠? 목적이 빠졌죠. 이거 왜 하는 거죠? 라는 목적이에요. 자기 경영은요. 이 목적을 두고 내가 수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거나 강의 듣는 거나 새벽에 잘 일어나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다 뭐예요? 수단이죠.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 개발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좋은
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독서하다 뭐예요? 독서 모임 하는 거예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하다가 함께 챌린지를 하죠. 그죠? 예. 운동을 하다가 함께 하죠. 함께.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해도 돼요. 근데 이게 큰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경에서 얘기하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서에 있어도요. 독서를 많이 한다고 책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짜깁기.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책에 저런 내용이 있고 뭐 좋은 문구를 갖다가 두면 책이 나오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다 약간 책을 기술자처럼 쓰는 경우이죠. 그죠?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내온 문장으로 그 내용으로 그 메시지로 책이 나오기 좀 어렵죠.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한다고 사실 독서 모임은요. 수익 모델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독서 모임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데 있죠. 근데 두당 얼마 이렇게 하려면 이 독서 모임이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독서 모임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아까 얘기한 이 콘텐츠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콘텐츠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하는데 아까 얘기 자기개발 책을 한다. 그러면 10,000원 이상 받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을 벌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일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 나는 경제, 재테크 이렇게 이것도 전문성이죠. 전문 분야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분야에 관련된 책을 추려서 만약에 10명과 독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돈 그래도 못 받아도 2달에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블로그나 내 SNS에 내가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이 콘텐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자기 개발은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좋은 습관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자기 개발은 여기 계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경영은 어때요? 자기 경영은 쉽게 말하면 고객이 있어요. 예. 목적이 분명한 거죠. 전략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거든요. 자기 개발에서는 수익 모델을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 경영에서는 어때요? 수익 모델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려면 내가 지금 시간에 게스트인가 호스트인가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가는 걸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뭐 챌린지나 예, 아니면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워서 하지 않나요? 그죠? 배워서 똑같이 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챌린지나 교육을 받아요. 내가 받고 나가서 똑같이 해요. 어때요? 이것 때문에 막 뭐 이게 내 거네, 네 거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내가 볼 때는 다 또이또이한데, 그죠? 예. 또이또이한데 누가 시간 관리하는 걸 잘 배우셨어요? 나가서 그 똑같이 플래너를 만들어서 시간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막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막 난리를 치고 그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잘 보세요. 뭐가 없냐고요? 창작이 없어요. 자기 개발을 창작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이거 되게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창작과 습관은요, 상이한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창작을 하려면요, 내가 뭔가 배웠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호스트로서 움직이지 않으면 게스트로서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영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웠어요. 좋아요. 많은 걸 배웠어요. 내 고객이 누구예요? 내 전략이 뭐예요? 내가 어떤 신뢰를 얻고자 하죠? 거기에 내가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어, 3일 전에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예, 월요일 날 누가 오셨어요. 부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직접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료를 33만 원을 내는데 이거 입금하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오셨어요. 여성분이고요. 예, 이분이 나이가 60대 정도 됩니다. 이분은 자기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0대인데 자격증이 100개예요. 어때요? 열심히 사신 거 맞죠? 네. 100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뭐, 열심히 했어요. 뭐,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저도 잘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뭐예요? 이거예요. 100개의 자격증을 어떻게 섞어서 차별화시킬 거냐, 이거죠. 이분이 말하자면 차별화시키는 건 이거예요. 100개의 이 자격증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차별화가 될까요? 뭐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또 하나 내가 배운 것도 버리기 어려운 놀랍죠. 100개의 자격증. 그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혹시 만약에 일식 자격증을 딴 사람이 초밥도 잘 만들고 중식 자격증을 잘 파는 사람 잘 따는 사람이 짜장면도 잘 만들고 한식 자격증 잘 탄 사람이 국밥도 잘한다고 칩시다.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뭐 나와요? 초밥, 짜장면, 국밥. 자, 여러분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뭐 나와요? 얘기해 보세요.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뭐 나와요? 뷔페, 음식 뷔페. 쓰레기죠. 짬밥. 짬밥이죠, 짬밥. 그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내가 웃긴 게, 아,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런 게 짬밥이 나오지만 이 세 가지가 합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없으니까 이게 경쟁력 되지 않느냐? 없을 때는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는 하나도 창의적이지 않아요. 맞죠? 그냥 있는 거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핵심이 뭐예요? 이분한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사장님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분이 고객이요? 네. 100개의 자격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뭘 위해서 100개 자격증을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돕기 위해서 100개의 자격증을 만들었습니까? 이분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하자니까 하고 다 놀면 뭐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부 이게 놀면 뭐하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예. 놀면 뭐하나 이거예요. 여기에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하면서 이게 경쟁이 된 거예요. 양적인 경쟁. 근데 100개의 자격증 중에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줘야 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그러니까 무슨 말 100개 자격증이 전부 다 게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러 온 건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만나 온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100개의 자격증을 가진 게스트가 되면 호스트가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분이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오시고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275만 원에 3개월 멘토링을 이제 등록하고 1월 달부터 이른 기업 과정을 차곡차곡 들으면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100개 자격증을 딴 것을 저는 후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죠?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60대가 됐을 때 또 이런 경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많죠. 사실 뭐 그냥 오픈톡방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들을까 말까 내가 한번 해볼까 말까 하면 이거 100개 자격증 쉽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요? 아무도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건 내가 게스트인가 호스트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몇 년 전에 창업국가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들어본 적 있어요? 창업국가. 대표적인 창업국가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표적인 창업국가는 어디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녀가 다 군대를 갑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대를 갑니다. 이들은 군대를 가서 뭘 배워요? 창업을 배워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요. 그래서 이들은 창업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들이 미국 가서 만든 게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선 이런 시스템이 참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일은 잘 안 해요. 전 세계의 직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5만 개 정도 됩니다. 누가 세봤대요. 그 중에서 가장 직업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예, 얼마에? 32,00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국은 직업의 숫자가 12,000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하나는 남이 안 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특별한 일을 안 하고 다 남이 하는 일을 해요. 애들이 꿈을 꿔도 다 뭘 꿈꿔요? 직업을 꿈을 꿔요. 근데 이 직업의 공통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만들려면 창업국가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창업국가보다는 저는 좀 제가 1인 기업 경영에 대한 교육과 책을 쓰면서 경영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국가. 한국의 존재의 의미는 누군가? 한국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근데 또 한국민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경영 잘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누구 위해 존재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업은 누구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는 누구 위해 존재합니까?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뭐라자면 고객이에요. 고객.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좀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면 좋은데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혹시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나라보다 큰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 위해 존재합니까?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거 거의 60년대 수준의 생각 아니에요? 그게 경영의 국가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은 누구 일 때문에 하십니까? 고객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돈이냐, 일이냐, 관계냐, 못이 중언디. 예. 이게 이제 어떤 영화가 있었죠? 곡성이란 영화에서 나왔는데 이 곡성이란 영화에서 못이 중언디라는 대사보다 더 중요한 대사가 있는 거 아세요? 뭐예요? 문제 아세요 혹시? 예. 뭐예요? 예. 못이 중언디만큼 중요한 대사가 있었어요. 뭐예요? 현혹되지 마소라는 거예요. 이 대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못이 중언디를 깨먹으면 돈과 일과 관계의 균형을 단번에 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균형이 뭐가 돼야 돼요? 그 균형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보고 일하는 경우가 상식적이죠. 근데 돈은요,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아, 이렇게 얘기네요. 뭐, 서울대 나와서 의사 되면 많이 벌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직업과 돈을 연결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되는 직업, 돈 안 되는 직업? 글쎄요. 우리 저기 박현미 사장님이 세무일 하시는데 모든 세무사가 다 돈을 잘 법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사 되면 다 돈 법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세무사는 공직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게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버는 방법에 있어요. 전략에 있어요. 300만 원 버는 방법과 500만 원 버는 방법은 다르다는 게 김혜영 교수의 지론이에요. 300만 원 방법 갖고 곱하기 2배를 하면 500번이야. 한 번은 가능해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예요? 저는 독립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성장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예, 전 이게 저의 핵심 가치예요. 언제 독립적이어야 되냐고요? 언제? 언제 독립적이어야 돼요? 응? 절대로 독립적일 수 없을 때. 아무도 독립적이지 못할 때. 내가 독립적이라고 해서 손해볼 때. 이것도 내가 핵심 가치예요. 자, 보세요. 자, 돈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일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세요. 이 돈은요, 사실 우리가 외적 기준이 많이 있어요. 외부 기준. 뭐냐면 내가 얼마 벌어야 된다라는 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기준으로 보죠. 돈을 얼마 벌면 부자예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거야, 남이 볼 때,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앞질러 있는 분은요, 사실 1인 기업이나 뭐 우리 나연구소의 책쓰나 이럴 자격이 없어요. 예. 예. 그럼 그분은 그냥 아마 계속 근심과 걱정과 비교해서 우울증 걸리다가 시간을 낭비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간절해질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번다는 건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일하지 않아도 돈 버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요. 왜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돈 버십니까? 아직도 이 생각 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해져요. 왜요? 나는 일하면서 돈 모은 것 같아요. 관건은 이 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방법이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한 게스트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일을 즐겁게 하실 거예요. 아마 이분은 일이 없으면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요, 전략이에요. 내가 어떤 일하는 방법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핵심을 줘야 돼요.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일을 빨리 끝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죠. 왜냐면 그래야 좋은 분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기준은 뭐예요? 관계의 기준은 행복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같이 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왔죠? 돈은 뭐예요? 부자. 일은 뭐죠? 성공이에요. 예, 일을 잘하는 게 성공하는 거죠. 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성공보다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행복이에요. 이 세 가지의 가치 아니겠어요? 이 중심에 뭐가 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는 내적 기준이에요. 내적 동기라고 하죠. 내적 동기. 아까 잘못하면 돈을 외부 기준에 둘 수 있다 그랬죠. 내적 동기에 둬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베스트. 맞죠?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라이크.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지? 머스트. 이런 거 고민해요. 그죠? 베스트는 어때요? 베스트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보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과거는 내가 의미를 줘야 될 대상이에요. 비록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내가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과거의 경험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의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베스트가 나옵니다. 내가 정말 잘했던 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업에서 30년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나와서 지금 뭐 하시냐고요? 나와서 지금 뭐 하시냐면 이분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과거에 해왔던 일을 무시해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되게 놀라운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일은요, 익숙하지 않아요. 미숙해요. 여러분, 미숙한 일은 돈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like.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조건 현재에 이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네, 저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저는 이 일이 가슴이 뜁니다. 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그런데요, 현재를 자꾸 부정하니까 과거는 안 가는데 미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래요?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부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에 내가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머스트는 뭐냐고요? 이건 미래 비전이에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인맥도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내 미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맥들과 내가 미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일 관계의 균형의 노하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이런 기업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의 공통점, 현재를 부정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오래 못 가요. 엊그저께 만나신 분도 뭐 처음에는 뭘 했는데 그 다음 뭐 했는데 뭐 두루두루
난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신지 시간과 돈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강의를 쇼핑하고 다니셨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예. 라이크,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근데 결국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뜬구름 둥실둥실 다니다 보면요. 현재를 무시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미래가 바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조급한 마음만 듭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마음이 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자기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 것인가? 잘 보세요. 네. 자, 요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첫 번째, 돈을 버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급, 맞아요. 사실 이게 월급 아닌가요? 이거 가장 고정적인, 가장 안정적인 수익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잘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이 첫 번째 수익이에요. 아, 지금도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시간으로 돈 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직장 생활도 있지만 강사. 맞죠? 강사도 뭐예요? 강사도 시간으로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이라는 강사비를 받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강의를 하죠. 저도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강사비를 높이 받을까? 많이 받을까? 이 고민하겠죠? 그죠? 예.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바. 다 시간이죠. 근데 요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근데 요게 특징이 뭐냐면 이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없어요. 강사의 한계가 뭐죠? 동일 시간대에 두 군데에서 강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예. 이 알바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알바비가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시간에 의미를 둔다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서 내가 경험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왜 기록해요? 이 경험한 걸 기록한 걸 통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식이라고 쓰고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는 거죠? 시간으로 버는 단계는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알바하면은 시급으로 뭐 15,000원, 10,000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식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도요. 지식으로 벌면 알바보다 많이 벌어요. 그렇죠. 예, 시간당 뭐한 2, 30만 원 이렇게 벌겠죠. 또 50만 원 벌고 100만 원도 벌고. 그다음에 뭐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비용은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의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 경험을 언제 얻었던 거? 시급을 받으면서 내가 일했던 노하우를 경험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 왜 하세요? 그랬더니 블로그 하는 이유가 수익화래요. 블로그는 수익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블로그는 이런 경험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블로그에다 쓰는 거죠. 축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꾸준히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블로그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식의 단계에선 우리가 시간의 단계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알바생이 이제 시급으로 일하면서 목표를 뒀어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의 매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50만 원으로 만들 것인가 노력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블로그에 기록했어요. 지식이 쌓였어요? 쌓였죠. 그리고 50만 원 달성됐대쯤 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도 오고 본사에서 연락도 오고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가는 이 과정에 본인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요, 예, 유료로 만들었어요. 유료로. 월 얼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필요한,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들은 월 1만 원을 내고 이 콘텐츠를 구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뭐 갖고 돈을 벌어요?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은요, 이렇게 지식으로 따르던 사람에게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선 이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사람처럼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우경아 대표님과 살고 싶을 거예요. 아니, 우경아 대표님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몇 명이나 돼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우경아 사장님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예,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표정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의 꿈은 우경화 대표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때요? 인격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경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전자책도 사고요. 콘텐츠도 구매하고요. 구독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월 1만 원. 네. 어때요? 이거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모르니까 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도움 받으시면 돼요. 도움 받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예. 우경화 대표님의 전자책도 사고 우경화 대표님의 컨텐츠도 구독하고 했던 그 고객이 언제부터 우경화 사장님의 컨텐츠를 구매하지 않아요. 우경화 사장님의 책을 사지도 않고 유튜브나 이런 구독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 어떤 관계를 끊을까요? 언제 끊을 것 같아요? 하고 있지 않을 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언제 끊냐면요. 우경화 대표님이 뉴스에 나올 때. 안 좋은 걸로. 참 희한하죠. 예.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야 내가 뭘 조심해야겠니?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면 안 돼. 그래 내가 뉴스에 뭘로 안 나오면 되니? 아동 성범죄 뭐 그런 거예요. 끝난 거죠. 이거 뉴스에 나오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책 쓰지도 않고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을 때. 그 끝났죠? 어때요? 이거 인격적인 거 맞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유한 경쟁이에요. 경쟁에 어떤 강의를 듣는 것도 시작과 끝이 딱 따로 있죠. 근데 인격적으로 가잖아요. 무한 경쟁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구독 콘텐츠 이거 다 무한 경쟁이에요. 이분들하고 고객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함께 늙어갈 거예요. 함께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수익적 수요를 나누게 될 거예요. 어때요? 이거 되게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이거 기본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였죠? 지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남는 시간대로 글을 쓰시고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구독이란 시스템 만날 땐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해요. 여러분 인격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성격이에요. 화난다고 울그락불그락 하면 돼요? 안 되죠. 우경화 대표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공인인데 저분이 좀 열받았다고 해서 예, 강의하다 막 나쁜 얘기하고 욕하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분이 지금 100권 작가인데 그죠? 예, 100권 작가예요. 그리고 우경화 대표님이 어떻게 살길 원하는 줄 아세요? 쓴 책처럼 살길 원하는 거예요. 쓴 책처럼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갖고 있는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요. 나도 화날 때 화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 좀 들었죠? 네. 그럼 자기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가 자기 경영에서 강조한 거는 고객이에요. 그죠? 예. 돈일 관계 균형의 노하우에서는 뭐였죠? 핵심 가치. 그죠? 효과적인 자기 경영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콘텐츠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것과 콘텐츠를 만드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데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은 데 집중하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축구 좋아하세요? 네. 또 그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이 싫어하신다면서요? 축구 얘기와 군대 얘기. 더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 한국하고 중국이 지난번에 축구했어요. 기억나시죠? 누가 이겼어요? 중국이 한국이 3대 0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잘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언론,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가 중국어로 쓴 기사가 있었어요. 전 중국어로 좀 하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주제가 이렇더라고요. 예. 목숨 건 게 달랐다. 이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그날 축구에서 목숨을 건 게 달랐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게. 사실 목숨을 거는 건 둘 다 걸지 않나요? 그죠? 예. 중국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골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중국은요 처음부터 막 큰 소리 빵 치고요 손흥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골 넣을 수 있다 막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언제 무너졌냐면 1대 0일 때 그때 손흥민이 페널티킥 쐈죠. 그때 중국은 무너졌어요. 왜요?
골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국이 이 게임에서 슈팅 제대로 된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어요. 왜요? 한국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한국은 패스에 목숨을 걸었어요. 골에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의 패스에 목숨을 거니까 중국의 패스의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슛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패스에 대한 기회를 준 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패스만 하면 되냐? 골을 넣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꼰대예요. 패스를 잘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공이나 부는 확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확률을 높일 거냐? 패스입니다. 자기 개발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 패스예요. 패스를 하면 골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은 패스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그 게임을 보면요. 중국 선수들은 패스하다가 공을 뺏기잖아요. 막 투덜투덜대고 욕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패스를 뺏기잖아요. 바로 일어나서요. 기를 쓰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선수가 이강인이에요. 중국 선수들이 깜짝 놀란 게 이강인이에요. 그때 3대0은 어떤 세 골이 거의 모두 이강인의 발에서부터 나왔어요. 왜요? 이강인이 패스를 뺏기면 악착같이 다가서 패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의 확률이 높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오늘 제가 함께 했던 얘기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했던 자기경영 노하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경영, 고객이 누구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두 번째는 핵심 가치. 예. 세 번째는 콘텐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의 수익 모델이 있었죠. 그 수익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승자로 경영하는 게 좀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하고 마칠까요? 이제 오신 분들, 예, 예. 자, 들어오신 분들, 예. 카톡을 잠깐 한번 열어보실래요? 카톡? 네. 자, 카톡을 여시고요. 카톡 위에 검색이 있어요. 거기에 숫자 10, 10분 경영 이렇게 쳐보시면 저의 채널톡이 나옵니다. 네, 10분 경영.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왼쪽 위에 실시간 채팅이 있어요. 네. 다시 실시간 채팅에 들어가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뭐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기억나시는 거 한 가지씩 저한테 보내보십시오. 네. 자, 뭐가 기억나시는지. 뭐든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죠. 네, 피드백.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카톡에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 가서 오른쪽 위에 실시간 채팅 누르고 가셔서 거기에 강의 들으면서 뭐가 기억에 남는지. 네, 뭐가 기억에 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네. 자, 오늘 얘기했던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 1월 달부터 개강이에요. 지금 이제 접수받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네. 5주 동안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네. 요것도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거고요. 예. 과제가 있고요. 프로그램들을 쭉 쫓아오시는 겁니다. 예. 쭉 해보시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이렇게 패키지로 들으면 좀 싸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이렇게 특강 하니까요. 특강도 참여하셔서 보시고 신년 특강 1월 2일 날 신년 특강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3만 원 상담료를 받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뭐 이런 것까지 하신 분들은 저를 많이 봤으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료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필요하시면 아까 저랑 연결된 채널톡 있죠? 네, 채널톡으로 저한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이 무료 상담 신청을 받으셔서 제가 서울숲에 있거든요. 예, 서울숲에 사무실이 있는데 오셔서 상담도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뭐 많은 분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미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 세 번째는 시작이에요. 예. 이걸 뭐 미룰 일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좀 독립적인 미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네.